실력 향상을 기대해 독해 진수학 시작합니다. 우리가 좋아하게 되면 가까이 가는 것처럼 가까이 가지 않으면 좋아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수학 교양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특별히 여름이라서 민트 색상, 여름을 상징하는 민트 색상,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이 책을 가지고 교양수학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야 재밌게 읽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는 스페인 최고의 대중과학상, 교육 블로그상, 교육 웹사이트상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누가 썼느냐부터 알아보시죠. 저자 클라라 그리마. 자, 응용수학과 교수고요. 세비야 대학교에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강의를 선형대수학, 그래프의 시각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주요 저서로는 이 책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수학천재 마티의 무한여행이라고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자가 꼭 남기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수학의 재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에스파냐, 안달루시아 지방이 어디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왜냐하면 이 저자가 출생한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비야 대학교가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세비야라는 지방에 있어요.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서 서울대학교의 응용수학과 교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저자 소개는 이쯤으로 하고 실제로 수학 안에 들어가서 머릿말부터 목차,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자의 머릿말에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죠. 수학자 에드워드 프랭켈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남겼다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소수의 엘리트가 차지하는 것이다. 권력이 그들 손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은 수학을 알고 당신은 모르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맨 마지막 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두운 미래에 살고 싶지 않으면 수학과 친구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즘 AI 시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수학에 대한 의미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지 말고 수학에 대해서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머릿말을 읽으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변에서 종종 내게 왜 수학을 선택했느냐고 묻는다. 특별한 감흥을 준 선생님을 만났거나 어릴 때부터 천부적인 숫자 감각 타고났거나 원래부터 수학자가 꿈이었냐고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아니오라고 대답한답니다.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능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보시죠. 자, 제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요. 원래는 사실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미술학원을 다녔던 것 같고요. 교내의 미술 대회에는 참석하고 참여상이라든지 장려상, 그 위에 있는 상도 종종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망이나 미래를 봤을 때 수학을 포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에 맞게 수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미술을 좋아했던 저에게는 수학에서 가장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건 그래프 그리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종종 미술관도 다니기도 합니다. 저번 달에는 대림미술관도 다녀왔고요. 며칠 전에는 한가람 미술관에서 그리스 보물전을 보고 왔습니다. 갔다 온 영상 한번 보도록 하시죠. 교양수학 책에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교양수학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멈춰서 읽고 넘어가라. 무슨 말이냐면 생각에 집중을 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수학 공식이나 개념, 용어들을 설명하실 텐데 이 부분들을 필요하시다면 읽고 좀 어렵다 혹은 나중에 읽어야겠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립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도 많이 하시는데요. 문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바로 단어를 찾지 말고 문맥상으로 유추해서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양수학 책을 읽을 때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문맥상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양 수학책을 읽어 나가시면 보다 더 재밌고 편안하게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읽는 방법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목차가 참 재밌습니다. 총 5부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규칙적이게 한 부당 10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5 곱하기 10, 50장이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차를 한번 볼게요. 1부, 수학으로 일상 속 함정에서 빠져나오자. 자, 멈춰서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으로 일상 속 함정에서 빠져나오자 라고 했으면 무슨 함정이 있죠? 아래 장들을 읽어볼게요. 자, 다른 책과 다르게 교양 수학책은 대부분 장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장 페이스북을 믿지 마세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세히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예상을 합니다. 페이스북을 왜 믿지 말까? SNS를 믿지 말라는 얘기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SNS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1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제목을 읽으면서 2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엉뚱한 예측은 그만하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뒤에 11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남녀가 함께 살 때 알아야 할 것들. 남녀가 함께 살 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넘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있을지, 어떤 문제나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3부로 넘어가죠. 수학이 어렵다고 투덜대기 전에. 자, 3부는 수학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고 수학에 더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더 흥미로운 주제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1부, 2부, 4부, 5부를 먼저 읽고 3부를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나치게 수학적인 내용들이 있는 부분들은 스킵을 하기로 하고 4부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죠. 4부, 비록 수학이 당신의 삶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자, 10장이 있는데요. 10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 4부에서 가이드로 선택한 것은 31장의 줄무늬 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을 때입니다. 실제로 줄무늬 셔츠를 입고 찍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부, 실수와 무리수를 즐기는 그날까지. 자, 즐기기 싫은 분들은 5부를 스킵하시겠죠?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부에서는 46장의 구글은 수학으로부터 시작됐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진수학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좋아요